봅시다. 우리가 문학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반응이에요. 지금 문학에는 크게 소설, 시 이거를 보고 있었던 거잖아. 그리고 지금 요 첫 번째 문학 지문 23번에서 26번 지문은 현대소설 지문인 거고. 그러면 소설에서는 누구의 반응인 거야? 주인공뿐 아니라? 그렇죠. 소설에서는 인물의 반응을, 시에서는 누구의 반응? 시에서는 누구의 반응? 시자. 그렇죠. 화자의 반응을. 그리고 이 반응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나누기로 했잖아. 무엇과 무엇으로? 그렇지. 긍정으로 부정으로. 그러면 우리가 작품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은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이 혹은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상황이나 혹은 어떤 인물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야. 긍정인지 부정인지야. 그러면 문제를 풀 때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돼? 선택지에 나오는 내용이 예를 들어서 바람은 어떤 해서 현대인의 즉흥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고 설명이 됐어.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어때야 돼? 즉흥적이어야 돼? 아니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중하게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사랑인 건데 그거를 즉흥적이라고 표현을 했어. 그때 짤막한 사랑을 말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야? 부정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야? 부정적 의미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서는 이렇게까지 의미를 생각해보지 못하는 거잖아. 어떻게만 생각해?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따지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따졌으니 지금 그 내용을 선택지에서도 어떻게 돼야 돼? 똑같이 이게 선택지가 긍정이면 얘 맞는 선택지, 부정이면 틀린 선택지 이렇게 판단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의미가 어떻든 간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 그럴 때 그 반응은 긍정과 부정으로 처리를 해주는데 이때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있죠. 소설의 경우는 인물 중심으로 처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엇도 파악할 수 있어? 시점도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엔 사실 소설 지문이 가장 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하기로 했냐면 적절하게 끊기로 했어. 그럼 끊는 지점이 바로 뭐였냐? 끊는 지점이 장면 변화가 되는 거야. 끊는 지점을 이제 장면을 구분을 하는데 장면을 구분하는 기준이 세 가지였잖아. 시간의 변화, 그 다음에 공간의 변화, 그리고 마지막 중량. 이런 변화가 있으면 거기에서 끊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벌어진 일을 정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나 중량이 나타난다고 해서 사건도 달라지는 거야?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앞에서의 사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관련되는지를 생각하라고. 그냥 나눴으니까 끝, 읽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지금 그 측면에서 요 23번에서 26번 지문을 봅니다. 앞부분의 줄거리가 나오면 어려운 지문은 아니죠. 왜냐? 앞부분의 줄거리에 상당 부분의 내용이 좀 정리가 되어 있거든. 볼게. 아버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앞부분의 줄거리입니다. 아버지 동그라미. 도시 변두리에서 노새마차를 몰면서 마차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지금 마차가 있어 없어? 안 쓰죠. 그러니까 옛날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전 시대야. 노새마차를 몰면서 연탄 배달 일을 한다. 어느 날 가파른 골목을 오던 마차가 넘어지면서 노새가 달아나 버리고 아버지와 나는 노새를 찾아 헤맨다. 나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나가 등장했네. 그럼 시점 어떻게 되는 거야? 1인칭. 그렇죠. 1인칭. 다시 1인칭일 때는 주인공인지 관찰자인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어. 그냥 1인칭인지가 아닌지가 중요한 거야. 1인칭. 왜? 1인칭 시점 해주시고 1인칭 시점인 거니까 서술자가 작품에 등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노새를 찾아 헤맨대.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질 사건, 이어질 장면은 뭐겠어? 찾아 헤매는 거야. 그런데 지금 A를 보면 찾아 헤매는 거와 관련됐어? 아니죠.
그러니까 딱 여기 A 부분만 표시가 됐어. 얘는 요거 보고 요거만 보고 뭐 하면 돼? 문제 풀면 끝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사실 이건 문제를 내기 위해서 집어넣은 거야. 왜냐? 앞부분의 줄거리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아니잖아. 이해했어? 사실 이 앞부분의 줄거리 다음에 바로 어떻게 된 거야? 기억이죠. 왜?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그럼 뭐하고 돌아온 거라고 처리가 돼야 돼? 그렇지. 찾고 헤매고 된 거죠. 그러면 기억 부분부터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 됐어? 그래서 A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가 있겠죠. 얘는 1학년이기 때문에 내는 문제야. 서술상의 차이를 묻고 있는 거지. 지금 이 A 부분은 대화가 있어 없어? 없어. 그거를 지금 보기에서는 뭐로 바꿨어? 대화가 있는 걸 바꾼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는 생동감이 더 있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될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0시도 넘어서였다.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귀띔으로 미리 사건을 알고, 이거 어떤 사건인 거야? 그렇죠. 노새가 도망간 거. 있었던지 내가 들어서자 얼른 뛰어나오며 허겁지겁 물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는 찾았어, 못 찾았어? 나는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그런데 기억을 봤을 때는 아빠도 찾았을 것 같아, 못 찾았을 것 같아? 그렇지. 찾았으면 집에 돌아왔겠죠. 그리고 집에 돌아왔으면 이렇게 엄마나 할머니가 물어보지 않을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확인한 내용을 그대로 확인을 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지문이죠. 계속 왼쪽 지문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지금 왼쪽 지문 밑에서 아홉 번째 줄 보면 끝에 서울에 올라오기 전 찾았어? 거기다가 물개 표시합니다. 어디? 왼쪽 지문 밑에서 아홉 번째 줄. 우리 지난번에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죠. 네. 맞죠? 그거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했어? 네. 준혁이 좋습니다. 아유 고마워. 지금 요 내가 물결 표시 왜 그래? 그거 흔들어. 밑에 치즈 생기면 어떻게? 흔들어. 그래서 이제 이제 멘탈도 붙잡아야 돼. 지금 이제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최근에까지 어떤 흐름인지를 간단하게 설명했잖아. 이 부분을 통해서 이 작품의 배경이 언제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까? 근대화되는. 7, 80년대. 7, 80년대. 그래서 7, 80년대는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리고 그때의 사회적 분위기가? 왜 암울했지? 도시화. 그렇죠. 도시화 산업화 때문에. 그러니까 지원아, 도시화 산업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거야? 농촌이? 그렇지, 공동화 피폐해졌다고. 점점 어떻게 돼? 농촌에서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와? 서울로 와. 그런데 농촌에서는 당연히 지금 농사 짓고 살았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오면 자기가 일할 게 있어 없어? 없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의 줄거리에서도 어디에서 살아? 도시 변두리에 살아. 중심지에 살 수가 없어. 그런 경제적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농촌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올라왔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 당연히 서울에 올라왔으니까 어때야 돼? 지금 소설은 사회의 문제를 보여주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잖아. 그럼 얘네들 와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렇지, 소설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는 거라고. 당연히 못 먹고 살 테니까 그거를 딱 보여주는 사건이 뭔 거야? 그렇지, 노새가 잃어버린 거. 그러니까 생계가 더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막막해질 거란 말이지. 됐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시골에 올랐으니까 살기가 어려운 바로 70년대 80년대를 배경을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끝에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년차 때문에,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차가 지금 그렇지. 차가 쓰이고 있으니까 지금 아버지의 일자리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 밀려나요.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와 비슷한 현상이 지금은 뭐가 벌어지고 있냐면 카풀이잖아. 택시 기사들이 데모하는 이유가 카풀, 그러니까 이제 승용 공용 뭐라 그래야 돼? 이제 공유 시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를 더 이상 소유하지 않고 같이 쓰는 거지.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그게 이제 소카라는 브랜드, 뭐 그린카라는 브랜드가 이제 하고 있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카풀. 이게 이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시대 흐름이 맞지 않는 거죠. 역행하고 있는 거란 말이야.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야. 딱 봐도 당연히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도시에 적응하지 못하는 농촌 사람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지. 아버지를 통해서. 근데 나는 그걸 알아 몰라? 당연히 모르지. 왜? 그렇지. 어리니까. 그러니까 중략 다음에서야 중략 다음에서 그거 좀 설명을 해볼까? 그래서 이제 중략까지 왔어. 이제 오른쪽 지문입니다. 오른쪽 지문에서 이제 중략까지 왔어. 그러면 중략 봤으니까 중략 다음에 뭐 해야 돼? 중략 다음에 뭐 해야 돼? 이어지는. 그렇지. 이어지는지 이어지지 않는지야. 지금 중략 앞에서의 사건은 뭐였어? 노새 잃어버렸는데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그럼 중략 이후에는 찾았는지 못 찾았는지가 중요하겠지. 그래서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중략 봅니다. 아버지는 술이 약한 편이어서 저러다가 어쩌나 하고 걱정이 되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술 드시고. 그렇죠. 술 마시고 있는 거에 지금 나도 같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왜? 이그저가 들어갔다. 지시 표현. 해봐봐. 지시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뭐밖에 없냐면 그 상황에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지시 표현 쓸 수가 있는 거라고. 해봐. 다음아, 그것 좀 줘. 근데 해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돼. 아니면 다음아, 이게 뭐야? 봐. 그럼 이그저가 의미하는 게 이거는 화자와 가까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그거는 화자보다는 청자에 가까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야 저기에 있는 게 뭐야 저거? 이거는 화자 청자와 먼 거를 말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그저 표현이 쓰이면 당연히 이런 대화 상황이어야지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저러다가 어쩌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지금 아버지가 술 마시는 공간에 누구도 나도 같이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술 마시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술은 두 가지잖아. 두 가지가 뭔데? 좋을 때, 그 다음에 힘들 때. 그래 여기서 지금 찾았거나 아니면 못 찾았거나 이렇게 돼야죠. 계속 봅니다. 대답하면서도 찾았어. 네 줄 내려와서 네 번째 줄. 중략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이네. 대답하면서 아버지는 술잔을 놓지 않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안주를 계속 주워 먹었으므로 어느 정도 시장길을 면한 나는 비로소 아버지를 쳐다봤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이제부터 내가 노새다. 노새가 되어야지 별 수 있니? 그놈이 도망쳤으니. 찾았어? 못 찾았어? 못 찾았어. 그럼 앞에는 사건과 이어지는 거 안 이어지는 거야? 그렇지. 이어지는 거네. 못 찾았네. 술 왜 마셔? 슬펐어. 슬퍼서 힘들어서 부정적 상황에서 마시는 술이 되는 거구나. 그런데 지금 여기서의 서술자가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지금 디귿 다음이 어떻게 돼 있어? 기분 좋게 취한 듯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이제 그러나 나왔죠?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와 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무참히 깨지고 말았다. 여기서도 장면이 끊어지는 거네. 왜? 공간의 변화지. 지금 집에 당도했던 거니까 술 마신 데는 어디야?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 그럼 거기서 집이 아닌 다른 공간에서의 분위기는 어땠어? 나의 주관적인 거야. 못 찾았어. 우리는 짐작할 때 아버지는 당연히 어떻게 했어? 힘들 거라고. 그걸 시면서 지금 새로운 다짐하고 있는 거지. 그래.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노새가 되어야지. 이건 부정적 상황이잖아. 야, 사람이 노새가 된다는 게 말이 돼? 내가 그렇게 못 빠지게 일하겠다. 그래서 지금 그걸 다짐하고 있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기분 좋게 즐거운 듯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 왜? 나가? 어리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긍정이야, 부정이야? 그렇지, 긍정이야. 근데 이제 그러나가 됐으니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집에 왔더니 어떻게 됐어? 새로운 일이 벌어진 거죠. 뭐가? 노세 자체 이제 도망간 거에 대해서 이제 포기했어, 맞지?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가 된 거야.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이 노세가 뭐 한 거야? 사고 쳤어. 사고 쳤어. 근데 그것도 물어야 할 판인 거지. 어떻게 된 거야? 힘든 상황에서 더 힘든 상황이 추가가 된 거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아빠가 앞에서 자기가 노세가 되겠다고 이랬으니까 그 다음에서 이제 아빠 이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빠 이꼴. 노세. 그렇지, 노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세가 또 어떻게 됐어? 나간 거잖아. 마지막에 또 이제 노세가 또 나간다라고 나가 인식하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쭉 중간에 끊는 거 없이 그러니까 이제 장면 끊어지는 부분에서 확인하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A 부분은 그걸로 문제 처리해서 끝났고 그리고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은 지금 그거 당연히 이 부분 볼 때마다 문제를 같이 확인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딱 끝났을 때 지금 이제 25번 문제, 26번 문제 그리고 24번 문제까지도 풀려야겠고 그 다음에 딱 끝났으니까 23번 문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풍자 무언가를 비꼬은 거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그 다음에 시점에 거기 3번 선택지에 시점의 전환이야. 시점의 전환이라는 얘기는 1인칭에서 뭐가 돼야 돼? 그렇지. 무슨 말이냐면 전환이라고 하면 1인칭 관찰자가 1인칭 주인공이 되는 건 전환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다. 시점이 아예 바뀌어야 돼. 1인칭에서 3인칭, 3인칭에서 1인칭으로 바뀌어야 전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사건의 반전이면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 바뀐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상황이 긍정에서 부정이었어.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긍정이 돼야 되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보여 안 보여? 오히려 더 악화됐어. 그 다음에 5번 회상 지난날을 떠올려야 되는 거잖아. 지금 어떻게 됐어? 시간 순서대로 특별한 거 없잖아. 우리 시간이 크게 과거로 갔는데 그런 거 없었잖아. 그러니까 시간 순서인 거지. 더군다나 야 우리 외부 이야기 내부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짤막한 글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랬어? 없어. 그래서 뭐가 필요해? 보기가 필요하거든. 이렇게 액자식 구성을 보일 때는. 그러니까 23번의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야? 1번. 왜 지금 1번에 대해서 바로 판단하지 못했을까? 혹은 판단하지 않았을까? 지금 여기에서 너네가 상징적 소재가 뭐가 되는지 어떻게 판단할 거야? 너네 이 작품 읽어본 적 있어? 읽어본 적이 있군요. 그럼 여기에서 상징적 작품이 뭐가 되는 거야? 상징적 대상이? 그렇지. 노세가 봐봐. 이게 의미하는 바가 커. 무슨 말이냐면 문학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다 배경 지식이 돼. 문학은 공부하면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문을 처리하는 속도도 해결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학년 때까지는 문학하고 문법을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꿔 얘기하면 3학년이 됐는데도 문학이 어렵다. 그럼 국어 공부 안 한 거야. 3학년이 됐을 때 문학이 쉬울 수밖에 없다고. 오히려 지금은 문학보다는 독서가 쉬울 겁니다. 왜? 그거는 특별한 지식이 없어도 정말 잘 읽으면 되거든. 왜냐? 예전처럼 어렵게 막 구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아. 1학년 수준이긴 하니까. 1학년 수준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역전이 될 거예요. 문학이 쉬워지고 독서가 어려워질 겁니다. 내용도 방대해지고 그 다음에 구조도 까다로워질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제 자꾸 그런 것들이 이제 익혀가야 되는 거야. 지금 이거는 내가 공부했던 거랑 혹은 내가 읽어봤던 작품이라 어렵지 않았구나. 가 됐다면 문학은 배경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면 많이 맞힐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학과 문법이에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식. 마지막 질문이죠. 43번에서 45번. 현대시는 일단 뭐부터?
시는? 시는 뭐부터 봐야 돼? 제목. 그렇죠. 제목부터 봐야죠. 가의 제목을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푸는지 잘 모를 거야. 그래서 이제 어제도 좀 설명을 했는데, 가와 나로 나뉘어. 우리가 글을 잘 읽기 위해서는 최대한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억해야 될 정보량을 떨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독서 지문을 풀 때도 어떻게 했어? 이거 다음의 내용하고 끊어지는 것 같아. 달라지는 것 같아. 그럼 뭐 했어? 거기까지 읽고 바로 이제 선택지 혹은 문제를 처리했던 것처럼 지금 문학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주는 것이 좋겠다. 얘는 아예 대놓고 가, 나로 나눠줬잖아. 그러니까 가 읽고 가와 관련되는 거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나 읽고 나머지 문제 풀고. 오케이? 그러면 가부터 보면 장자를 빌려 원통해서.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지. 얘는 제목을 통해서 크게 도움이 되는 게 없네? 그냥 바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시를 볼 때는 행, 연 중심으로 보라 그랬어? 뭐 중심으로 보라 그랬어? 시를 볼 때. 문장. 그렇죠. 문장. 그러니까 지금 걔는 어디까지 읽어야 돼? 같다. 와, 그래. 거기까지가 한 문장이네. 한 문장인데 이게 중간에 끊어지는 부분이 생기잖아. 어디에서 끊어져? 당연히 동사나 형용사에서 끊어야지. 왜? 왜 동사나 형용사에서 끊어야 돼? 동사나 형용사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술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가 하나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끊어서 뭐 해야 돼? 화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생각해야죠. 봐봐. 설악산 대청봉에 올라. 그럼 화자가 어디 간 거야? 산에 갔구나. 발 아래 구부리고 엎드린 작고 큰 산들이며 떨어져 나갈까봐 잔뜩 겁을 집어먹고 언덕과 골짜기 바깥 달라붙은 마을들이며. 그럼 화자 뭐 하고 있는 거야? 보고 있어요. 그렇지. 지금 산 꼭대기에서 그 밑에 있는 산들 보고 혹은 같은 높이에 있는 산들 보고 아니면 밑에 있는 뭐 보고? 마을 보고. 계속. 다만 무릎께까지라도 다가오고 싶어 안달이 나서 몸살을 하는 바다를 내려다보니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산에서 쭉 주변들을 보고 있는 거네. 끝이지? 온통 세상에 다 보이는 것 같고 또 세상 사이 속속들이 다 알 것도 같다. 끝났어. 산에서 내려다보니까 다 알 것 같대. 이거 보자. 됐어?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 이거지. 지금 행위보다는 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느낌을 갖는지잖아. 그게 바로 뭔데? 정서잖아. 그러니까 산에 올라서 다 알 것 같대. 끝난 거지 뭐. 그 다음입니다. 그러다 속초에 내려와. 지금 이제 어디 왔어? 속초에 왔네. 하룻밤을 묵으며 중앙시장 바닥에서 다 늙은 함경도 아주머니들과 노령노래 안주해서 소주도 마시고 피난민 신세 타령도 듣고 다음날에 원통으로 와서 뒷골목에 들어가 지린내 땀내도 맡고 악다구니도 듣고 싸구려 하숙해서 마늘장수와 신랑이도 하고 젊은 군인 부부 사랑 싸움지 소리에 잠도 설치고 보니. 지금 구조가 어떠냐? 구조가 문장의 구조. 계속 이어져. 지금 앞에 먼저 뭐 했어? 한 문장이 설악산 대청봉에서 이거 보고 그 다음에 알 것 같다 이렇게 됐던 거지. 지금도 어때? 속초에서 뭐 하고 그 다음에 원통에서 뭐 하고 이러고 있는 거잖아. 지금 문장의 구조가 어때? 그렇지. 비슷하지. 문장의 구조가 비슷하니까 의미도 어떨 것 같아? 의미도. 비슷해요. 그렇죠. 그 다음 볼게. 신랑이도 하고 그랬더니 세상은 아무래도 산 위에서 보는 것과 같지만은 않다. 거기다 물결 표시해. 무슨 말이냐면 산 위에서 뭔가를 안 느낌이었어. 맞죠?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이것저것 경험해보니 산에서 생각했던 거와 같아 달라. 그렇지. 다르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된 거야? 같지만은 않다. 됐어?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혹시 세상을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럼 멀리서 봤다는 뭐 얘기하는 거겠어? 그렇죠. 산 위에서 본 거를 얘기한 거야. 왜냐? 산 위에서 이렇게 다 봤더니 뭐 했어? 알 것 같다. 내려와서 본 거야? 내려와서 경험해보니? 생각만큼 그런 것 같진 않아. 모를 것 같아. 그래서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멀리서 볼 때랑 가까이서 볼 때랑 같다 달라?
달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 말하는 거겠어? 이 얘기는 이 작품의 주제 뭐겠어? 봐봐.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거 아닐까?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세상을 다양한 식. 그렇지. 세상을 다양한 시각으로 혹은 세상을 적정한 거리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이 경험, 어떤 경험? 산에서 내려다본 경험과 속초에서 한 경험과 그리고 원통에서 한 경험으로 뭐 하고 있는 거야? 깨닫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가작품 봤어. 그럼 이제 가와 관련된 거 처리해야죠. 지금 1번 선택지는 건너뛰어야지. 왜? 1번 선택지 왜 건너뛸까? 이거 찾아야 되잖아. 내용 우리가 파악한 내용하고는 바로 확인해 볼 수 없는 거지. 1번 건너뛰고. 그 다음에 2번 자연물을 이용하여 이것도 직접 판단이 안 되겠네. 왜냐면 자연물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지.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그랬으니까 나왔어.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드러낸 거냐? 이건 좀 애매하잖아. 넘어가야죠. 그 다음 3번 계절적 배경. 이건 판단할 수 있네. 지금 여기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건지 알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3번은 지워야지. 4번은 어떻게 돼야 돼? 맞는 거죠. 지금 일단 전체 큰 문장을 보지 않더라도 지금 앞에서 산들이며 마을들이며 그 다음에 마시고 들어가 몸 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걸 통해서 문장 구조가 유사하다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일단 4번에다가는 동그라미를 쳐놔야겠네. 왜? 뭐부터 확인할 거야? 이따 나를 보고 난 다음에 지금 43번 중에서는 어떤 것부터? 그렇지, 4번부터죠. 왜? 가와 가로 바로 우리가 가에서 확인했던 그 내용인 거니까. 문제에서 요구한 것도 뭐야? 공통점인 걸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 5번 봅니다. 서리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한 인식. 맞아 틀려? 서리적 표현이 뭔데? 질문인데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지. 질문 대 질문이 아니고 질문이니까 일단 뭐부터 확인하면 돼? 지연아, 질문부터 확인을 해야죠. 네. 질문 있어 없어? 있지. 너무 멀리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너무 가까이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질문이잖아. 물어보는 거야 근데? 아니지. 아닐까? 아니야. 지금 이거 요구하는 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닌 거니까 지금 그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서리적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럼 5번에다가도 동그라미를 쳐야겠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44번. 44번은 해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야. 2번. 봐봐. 2번 선택지 보면 화산한 바다를 내려다보며 세상살이 소속들이 거기 그 다음에 알기 위해서의 밑줄. 44번의 2번 선택지. 지금 알기 위해서 내려온 거야? 아니지. 지금 내려오기 전에 이미 내려오기 전에 어땠어? 내려오기 전에 알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 알기 위해서 내려온 게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 이 문학은 이런 세밀한 표현에서 답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문학일수록 선택지를 꼼꼼하게 읽어야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얘는 내용적으로 아예 잘못된 거죠. 보기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44번 문제 처리해 주시고 그 다음에 45번입니다. 요 문제는 이게 선택이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45번은 나와 관련되는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보고선 45번을 풀어도 좋고 더군다나 45번 문제를 보면 학생이 나를 감상한 내용이래.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감상인 거니까 45번에 나온 내용하고 나의 내용이 어때야 돼? 일치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씩 비교 대조가 가능한 거거든. 됐어? 그런데 우리는 연습할 때 어떻게 풀기로 했어? 그렇죠. 나를 보고 우리가 이제 감상을 해야지. 그러고 난 다음에 43번과 45번을 처리해주면 되겠다. 봅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가 뭐냐고. 나는 시인이 뭐 때문에 잘 모른다고 대답하다. 야. 그런데 지금 화자가 시를 썼잖아. 시인이 이거 시를 쓴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화자는 시인인데 시인이라서 누가 물어봤는데 시인이 못 된다. 그러면 자기 아직 어떻게 된 거야? 시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겸손한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계속 봅니다. 무교동과 종로와 명동과 남산과 서울역을 앞으로 걸었다. 특별한 거 없죠? 전영역 남대문 시장 안에서 빈대떡을 먹을 때 생각나고 있었다. 뭐가? 그 질문. 지금 무엇을 생각? 그렇죠. 그 질문. 그 질문이 뭐였는데? 시. 시가 뭐냐? 시가 뭐냐? 그러니까 걷다가 시가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고 연결해서 보는 거지. 우리 시는 생략이 많이 된다고. 지금 무엇을 생각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 그 목적어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생략됐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생각해 주면 되고 혹은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지. 봅니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들이 그럼 이그저 나왔으니까 확인해야죠. 그런 사람들 뭘 말하는 거야? 그렇지. 앞에서 걸어서 번 사람들이 되어야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되어도 순하고 명랑하고 맘 좋고 인정이 있음으로 슬기롭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알파고 고귀한 인류이고 영원한 광명이고 그 다음에다가 물결 표시 다름 아닌 시인이라고.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시인이구나. 그럼 시는 뭐겠어?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무언가가 시겠구나. 그럼 결국 그 사람들의 생활에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화자가 볼 때는 가치 있는 시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됐어? 그럼 끝이야. 거기를 거닐면서 그 사람들이 보여줬던 것이 시구나 혹은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화자는 생각. 그럼 43번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도 마지막 부분 보니까 끝부분 보니까 알파이고 인류이고 광명이고 시인이다. 어때? 유사한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43번에 그냥 4번으로 답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45번에는 어렵지 않게 3번을 고를 수 있겠죠? 네. 왜? 지금 물어보는 거 있었어 없었어? 없어요. 없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또 10분 정도 드릴 테니까 지금 이제 독서 2지문 남았죠? 독서 2지문. 요 지문은 어제 설명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히 어떤 거 조금 더 주목하냐면 첫 번째 30번 32번 이게 뭐야? 이거 심장 나오는 거죠? 간 나오는 거. 네. 요거에 조금 더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니까 어제 설명한 거는 기술 지문하고 인문 지문 설명한 거고 오늘 설명한 거는 과학 지문이랑 사회 지문인데 우리가 평상시에 어려워하는 건 기술과 과학을 좀 어려워하거든. 지금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았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상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잠깐 정지하시고 보고 난 다음에 지금 요 2개 지문이야. 요 2개 지문 보고 난 다음에 이어서 보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요거 한 마지막 독서 2지문 남았습니다. 요거 한 20분 정도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개별 상담을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개 지문 30번, 32번이랑 33번, 37번 요 2개의 지문 그냥 지문의 길이만 자체를 보자. 어떤 게 기냐? 33번, 37번. 그렇죠. 요게 길죠?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물어볼게. 야, 길다고 해서 정보량이 무조건 많은 거냐? 그건 아니지. 얘가 과학 지문이라서 그런지 얘보다는 정보량이 많은 것 같고 혹은 비슷하고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30번, 33번, 37번 지문이 길잖아. 네. 길면 무조건 끊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알겠어? 지금 요 32번, 30번, 30번 이 정도의 지문에서는 뭐 굳이 안 끊어도 돼. 근데 끊을 수 있으면 끊는 것도 좋긴 하지. 그런데 이 지문, 이렇게 넘어가는 지문은 일단 어디인가에가 끊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줘. 긴 지문일수록. 알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에는 안 그랬어. 처음에 이제 지문이 길 때는 진짜 글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 어렵냐면 종합적인 사고가 돼야 종합적인 그 정보 처리가 돼야 문제를 풀 수 있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게 되면 고등학생 수준에서 못 풀어. 그러니까 처음에만 한번 그렇게 내고 그 이후부터는 좀 쉽게 냈어. 무슨 말이냐면
길이는 마치 한 편의 글처럼 길게 냈으나 얘는 두 개의 내용이 들어있는 형태로 이제 지문을 구성하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무조건 중간에 한번 끊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길면 어선가 끊어서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다 써먹어야죠. 처리해주고 나머지 걸로 처리해주고 이래야지 문제를 좀 더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 33번, 37번 지문부터 먼저 설명할게요. 이게 조금 더 쉬우니까 요 지문부터 봅니다. 33번에서 37번. 1문단만 볼게. 1문단을 보니까 첫 번째 문장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범죄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근데 사실 범죄의 자체의 내용은 어려운 게 아닌 거잖아.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내용이야. 그래서 쭉 읽어보니까 결국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할 거라고 딱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니? 그렇지. 1문단을 통해서 지금 범죄학을 설명하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우리가 그동안 읽었던 것과 큰 차이가 없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을 보니까 지금 두 번째 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니? 고전주의 범죄학. 그러면 고전주의 범죄학과 관련된 설명들, 특징들 그걸 당연히 잡아야겠죠? 특별한 거 없어. 거기에 한 가지 특별한 게 있다면 고전주의 범죄학은 언제 나온 거야? 18세기. 그렇지. 18세기 중반. 중반이라고 시대가 나왔으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줘야죠. 우리 시대가 나왔으니까 동그라미 치면서 뭐 생각하기로 했어? 시간과 장소에 관한. 아이 그건 소설이잖아. 왜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죠. 시간이 나타나면 지금 이거 말고도 여러 개의 시대가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로 했거든. 그리고 그래서 여러 개의 시대가 나오는 거니까 이 글에서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은 뭐겠어? 여러 개가 나왔잖아. 여러 개. 그럼 뭐야? 설명 대상이 여러 개가 되면? 그렇지. 비교되죠. 공통점과 차이점. 그럼 시대별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이 정리가 돼야겠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시대별 공통점과 차이점이 돼야죠. 지금 그거를 이제 이 문단에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서 고전주의 범죄학을 대표하는 인물이 또 나왔네. 누구냐? 베칼이야. 그러니까 고전주의 범죄학 시대 그리고 어떤 거 같이 짝이 돼야 돼? 인물. 왜냐? 우리가 시대나 사람이 나오면 동그라미 치기로 했습니다. 됐습니까? 그랬더니 세 번째 문단이야. 3문단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니? 19세기 중반. 달라졌네. 그렇죠? 여기 지금 딱 처음에 19세기 중반이라고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거랑 달라지겠구나. 그러면 지금 이 둘의 공차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겠네. 그럼 공통점과 차이점을 잡으려면 뭐부터 돼야 돼? 뭐부터? 일단 얘의 특징 혹은 얘의 설명을 먼저 정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리된 것이 이 문단하고 어떻게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지를 잡아야죠. 됐어? 그랬더니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바로 뭐냐면 실증주의 범죄학이 되네. 여기에서는 실증주의 범죄학. 그래서 얘랑 어떤 차이점이 공통점이 되는지야. 그 다음에 4문단. 그랬더니 4문단에서 이제 뭐 얘기해줘? 환경범죄. 그렇죠. 환경범죄학. 여기도 시대가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렇죠. 19세기 아니 20세기 중반이네요. 그러니까 이 글은 끝났어. 뭐에 대해서 설명해? 이 세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 뭐게? 지금 18세기, 19세기 얘는 언제? 1970년대야. 그러니까 19세기 후반이 되는 거지. 아니죠. 미안. 20세기 후반.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도 있는 거야? 여기에도 뭐도 있는 거야? 시간의 흐름도 있네. 지금 이 글은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 거야? 시간의 흐름대로.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느냐? 33번 봅니다.
33번 보면 거기 4번 나오죠. 4번. 4번 선택지. 통시적. 찾았어? 통시적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줘. 이 통시적이 바로 무슨 뜻이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하는 방식을 통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서울로 따지면 수행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통시적은 또 이게 뭐랍니까? 통시적. 유사한 개념이 아까 시간 순서인 거잖아. 그런데 이제 여기는 비문학이기 때문에 뭐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역사적 관점이 되는 거죠. 왜 역사도 시간의 흐름이잖아. 그래서 어떤 거랑 구분을 해야 되는 거냐면 얘는 공시적이라는 말하고 구분해야 돼. 통시적은 시간의 흐름이야. 맞죠? 쭉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보여주는 거라면 공시적은 이게 같은 공간입니다. 동시대의 여러 개야. 공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시간대에 여러 개. 통시적은 다른 시간대에 여러 개. 됐어? 그래서 통시적이라는 말, 공시적이라는 말은 꼭 기억해 둡니다. 그래서 지금 33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4문단까지 봤어.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생각할 때 키포인트가 되는 문단은 5문단입니다. 왜 5문단이냐면 5문단에 A라는 표시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또 이어지는데 5문단을 딱 보니까 뭐에 대한 얘기야? 셉테드는 다음의 원리로 이루어진다. 원리에다가 물결 표시해 줍니다. 뭐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이니? 그렇지. 셉테드지. 셉테드는 뭔데? 지금 4문단에서 설명한 환경범죄과 관련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 대한 얘가 뭐인 거냐? 구체적 내용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전체의 흐름은 끝난 거 아니야? 전체 끝난 거 아니야? 전체 흐름 끝났잖아. 무슨 말이냐면 4문단, 5문단, 그 다음에 6문단으로 끝난다고. 그러니까 흐름은 끝난 거라고. 그럼 어디에서 끊어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여기에서 끊어줄 수 있다가 되는 거지. 왜? 지금 5문단은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인 거거든. 이거는 이거와 관련돼서 선택지가 나오면 그냥 놔두면 되잖아. 맞지? 지금 여기서 새로운 내용 없어. 이게 이제 전체 글의 구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가 5문단은 딱 첫 번째 문장을 보자마자 이 글의 구조는 이게 다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지금 잘 안 되죠. 왜? 우리는 그 정도로 글을 많이 읽지는 않았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익숙해지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그래야지 독서를 정말 자유자재로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래야지 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지금 33번 처리가 되고 34번도 처리가 되는 거죠. 34번 기억 니은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3번 기억은 연구의 초점을 범죄의 처벌보다 범죄의 원인에 두고 있는 것이 뭐였어? 요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였지. 그래서 지금 34번 문제가 처리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5번. 35번을 보니까 지금 보기를 읽은 학생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래. 그러면서 보기를 봤더니 합리적 선택 이론이야. 요거 보면 글을 잘 읽었다고 하면 합리적이라는 말은 누가 썼어? 다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뭐 중심으로 정리하기로 했지? 단어 중심이지. 그러니까 얘가 사용한 말 뭐, 얘가 사용하면 뭐 그게 있어야 돼. 그 중에서 합리적이라고 말을 쓴 거는 얘거든. 얘 누구야? 베카리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글을 제대로 글을 제대로 읽었다고 하면 얘가 지금 얘와 관련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이제 있든지, 아니면 얘를 합리적 선택 이론, 지금 그 이론에 대해서 얘기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그럼 여기에 새로 추가되는 내용인 거니까 얘랑 또 뭐가 되는 거야? 자연스럽게 새로 추가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공통점과 차이점이 될 거 아니야. 우리 인문지문에는 이렇게 봤던 거 아니었어? 인문사회에서 추가되는 내용은? 그러니까 얘는 보기를 그거 새로 나온 내용인가 보다. 그럼 선택지로 와서 우리가 읽은 내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는 거지. 그럴 때 1번 선택지 봐봐. 베카리아는
합리적 선택 이론의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을 비판하겠군. 이거 판단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우리 합리적 선택 이론 안 읽어봤거든. 1번 건너뜁니다. 그 다음에 2번이야. 베카리아와 합리적 선택 이론은 모두 그런데 지금 이것은 우리는 뭘 파악했어? 베카리아는 파악했으니 베카리아만 처리해주면 되겠네? 베카리아는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의 의사결정. 맞아, 틀려? 틀려. 지금 앞에서 베카리아 뭐였냐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거친다고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2번은 틀린 겁니다. 3번이야. 롬브로소가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한 것은 이건 처리할 수 있겠네. 합리적 선택에 의해 얘도 처리가 안 되겠네. 왜? 안 읽었으니까. 4번입니다. 셉테드와 달리 합리적 선택의 이론은 이거 건너뛰어야겠네. 5번이야. 셉테드와 합리적 선택 이론은 지금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 빼고 셉테드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맞아, 틀려? 맞죠? 그러면 지금 5번 선택지는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네.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이제 보기를 읽어야죠. 뭐부터 확인해? 합리적 선택 이론 읽었어. 뭐부터 확인해? 다시. 지금 5번 선택, 보기를 이제 5번 선택지까지 우리가 다 읽어본 거잖아. 그래서 어디에다가 하면 동그라미가 됐어? 5번만 된 거잖아. 나머지는 이제 읽어봐야지 판단이 된 거고, 지운 건 놨던 거죠. 그러면 5번 보기를 보고 난 다음에는 뭐부터 먼저 확인을 해야 돼? 5번 선택지부터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5번 선택지 확인해보니까 맞아, 틀려? 맞죠? 됐어? 그 다음에 36번이야. 36번은 A를 참고하라는 거네. 그럼 얘는 A 읽고 풀면 되는 거잖아. 그럼 37번 문제 또 해결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대신 A를 읽고 여기를 보는데 봐봐. 지금 여기 구체적이 이거에 대한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잖아. 원리 몇 가지 얘기하고 있냐? 5개야? 4개 아니었나? 5개인가? 자연적 감시의 원리, 그 다음에 접근 통제의 원리, 영역성의 원리, 5개구나. 활동의 활성화 원리, 그 다음에 유지 및 관리의 원리. 지금 봐봐. 여기 봐봐. 지원아, 지금 이 5가지가 지금 끊지 않고 읽었다고 처리를 해봐. 그 앞에 있는 거랑 헷갈리지 않겠어? 지금 얘가 4문단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얘는 끝난 거거든. 그러니까 얘와 관련해서 나중에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끊어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일단 지문이 길면 어디선가 끊어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30 몇 번 문제죠? 6번 문제는 이 5가지가 여기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인 거지. 그래서 얘는 글을 잘 읽는 거와는 별개인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본문 잘 읽었다. 본문 잘 읽었다고 해서 36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맞죠? 지금 이것도 적절하게 반응해야 되는 거니까. 그럴 때 어디에서 반응이 되어야 하냐면 보기에서 3번째 줄입니다. 세 번째 줄, 이용을 활성화 밑줄. 그 다음 줄에 CCTV 설치 밑줄. 그 옆에 시선을 막고 있는 밑줄. 2줄 내려와서 가운데 부분에 출입을 통제 밑줄. 2줄 내려와서 끝부분에 환경을 유지 밑줄. 지금 이런 부분에 반응을 해서 선택지가 처리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5번. 교내 외진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것은 뭐에 대한 거겠어, 이거?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야, 보는 거? 감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간을 나누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 전혀 관련이 없죠?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지문을 처리해주면 되겠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거 보고 상담을 진행하죠. 이제 이 지문은 좀 까다로운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왜 이 지문이 까다로웠냐? 그리고 과학하고 기술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글의 구조는 2가지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지. 글의 구조. 읽고 난 다음에 따져볼 거, 글의 구조.
첫 번째는 설명 대상이 여럿이고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요 33번에 37번 지문이 그랬던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리와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그런데 이거는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다. 왜?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인가와 순서까지도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들어가 있는 지문이 바로 요 과학 지문이죠. 그런데 포장은 그렇게 안 돼 있어. 1문단을 봅니다. 1문단만 좀 읽어볼게. 우리 몸 안에서 가장 큰 장기는 간으로 커다란 크기만큼 하는 일이 많아서 거기 하는 일이 많아서에다 물개 표시. 지금 간이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 같아. 그래서 인체화학공장이라고 한다. 우선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위나 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게 되는데 여기서 흡수한 여러 영양소는 대부분 혈액을 통해 간으로 이동한다. 지금 이제 영양소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고 있어. 간은 그 영양소들을 몸에서 요구하는 다른 영양소로 만들거나 거기서 끊어야죠. 우리 몸을 위해 저장하기도 한다. 이런 것들, 영양소를 만들거나 저장하는 것들이 가능한 이유는 간의 구조와 혈액의 공급 방식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1문단에서는 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간의 하는 일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지. 그런데 요 간이 이런 일, 여기서 대표적으로 두 가지 일을 얘기해 준 거잖아. 뭐랑 뭐? 영양소를 만들어거나 그 다음에 그렇지. 저장하는 것. 이거를 뭐로 설명이 가능하대? 구조와 그렇죠. 구조와 뭐래? 혈액의 공급 방식. 공급 방식이야. 생각해봐. 간의 구조지? 이건 구성 요소에 대한 거니까 설명 그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공급 방식이래. 이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혈액이 오는가에 대한 얘기인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글을 간해하는 일, 요 두 가지를 설명할 거야.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대? 이거를 알아야 된대. 그러니까 얘는 설명 대상이 여럿인 것 안에 지금 구성, 인과와 과정까지 같이 들어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야? 1, 2, 3, 4, 5 문단 중에서 2, 3문단이죠. 2, 3문단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자면 3문단이 이제 혈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혈액이 어떤 방식으로 간에 공급이 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그 2문단에서도 큰 틀에서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글은 이렇게 크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이제 2문단 3문단이 되는 거야. 여기에서 정보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까다롭게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4문단하고 5문단은 그럼 뭘까? 이 글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야? 봐봐. 얘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얘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1번이거든. 이거를 설명할 거야.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뭐가 주야? 얘가 주야. 그래서 이런 걸 먼저 설명해주고 4, 5문단에서 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얘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 4문단을 봅니다. 4문단. 이러한 혈액순환을 통해서 간에서는 거기 통해서에다가 물개 표시해줘. 4문단 첫 번째 주에 통해서. 얘를 위해서 이거잖아. 그럼 이거를 통해서 이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4문단하고 5문단은 다시 1문단 돌아가서 4문단은 영양소를 합성하는 거에 대해서 4문단은 영양소 합성하고 그 다음에 뭐 저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5문단은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일이라고 했던 거잖아. 많은 일. 이거 얘기를 했는데 그거 말고 하나를 더 5문단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거든. 5문단이 뭐 얘기하고 있어? 첫 번째 줄 봐봐. 간의 일부 기능은 그래서 거기에서 뭐 얘기해? 면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네. 면역작용은 1문단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1문단에서 많은 일을 하는데 지금 뭐 한다? 영양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저장하거나 맞지?
그런데 오문단에서는 간이 어떤 일도 한다? 면역 작용과도 관련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글이야말로 구조가 좀 까다로운 거란 말이야. 글을 제대로 읽어내. 아,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런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얘네들이 되는데 얘네들이 어때? 얘네들이 어려워. 정보량이 많다고.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끊지 않아도 되는데 좀 부담이 된다면 어디서 끊어줄 수 있겠어? 3문단에서 끊어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왜 그러냐면 4문단 보니까 합성이 일어난다. 이러한 혈액순환을 통해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된다. 1문단에서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온 내용은 이거와 관련될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까지 정보를 한번 털어주고 문제에다가 털어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처리가 가능한 게 30번 문제는 지금 1번 선택지는 처리가 안 되겠네? 그 다음에 2번은 처리가 되죠? 맞아 틀려? 맞죠? 그 다음에 3번 선택지 맞아 틀려? 맞죠? 4번 선택지 맞아 틀려? 틀리죠. 요소는 밖으로 배출되는 애니까. 그럼 30번 문제 풀렸어? 31번도 풀리는 거지? 구조와 그 다음에 과정을 이용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봐봐. 이거 봐봐. 4, 5문단 안 읽어도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는 문제를 잘못 낸 겁니다. 진짜야.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지문을 구성하잖아. 그러면 마지막까지도 다 활용이 돼서 문제가 풀려야 돼. 무슨 말이냐면 30번 같은 거에서 답이 어디에서 나와야 돼? 4, 5문단에서 답이 나오게끔 하는 거지. 그래야지 4, 5문단을 읽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어디까지나 요령이잖아. 근데 이 요령이 정말 마술 부리듯이 잘 쓰이려면 뭐가 필요해? 기본적으로 글을 제대로 읽어야 돼. 그러니까 이쯤 돼서 끊어도 돼. 이거 털어도 돼. 이게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 판단이 어떻게 될 건데? 글을 읽는 훈련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처음부터 어떻게 되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연습하는 거와 문제 푸는 거와는 자꾸 별개로 가야 된다고. 읽을 땐 제대로 읽어. 그리고 문제 풀 때도 제대로 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그것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 한번 확인해 주고 채점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읽는 거야. 그래서 과제물에 내가 써놓은 거 있잖아. 꼭 그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다가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문제 풀기 전에 그런 것도 한 번 읽어. 그거 자체가 공부입니다. 내가 썼다고 공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이제 필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필기를 하잖아? 그걸로 공부 끝입니다. 집에 가서 그거 보지 않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머릿속에다 담아두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머리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거든. 손으로 쓰게 되면 그냥 손과 함께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보지 않고 여기는 이제 글의 구조가 이렇게 좀 처리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었다. 요거를 좀 느꼈으면 좋겠고, 이제 그 앞에 영상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봐주시고 시험 보기 전에 지금 요거를 쭉 한번 훑어보면서 맞아 이렇게 풀기라고 이런 유형 이렇게 접근하면 잘 됐던 거지. 지문이 길 때는 끊어지는 부분에 대해 생각하게 됐던 거고, 소설은 어떻게, 시는 어떻게, 그리고 고전 시간은 어떻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좀 복습을 해주시고 3월 시험을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3월 성적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야. 뭐 성적에 반영되지도 않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가늠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했어.